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출간될 책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방식 자체를 제대로 정하시면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이제 저만 보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던 아니면 의미 있는 배당주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현재 시장에서는 배당 투자라든지 아니면 인덱스 정액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정도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여차 저차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가 배당 수익률이 이제 10%에 근접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들한테는 그런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는데 배당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참고로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몇 개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NH투자증권이 지금 시가 배당 수익률로 이제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 배당 수익률로 11%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H투자증권이 지금 보시면은 작년 기준으로 지금 1,050원 정도 일단 배당을 줬기 때문에 1,050원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1% 정도 수익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 기준의 어떤 배당을 보게 되면 배당이 약간 좀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는 배당이 700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배당이 500원이었죠. 근데 2021년도에 배당을 굉장히 좀 많이 높였다라는 게 보이고요. 삼성증권도 지금 보면은 글자가 좀 작네요. 혼자 보는 자료라서. 삼성증권도 지금 글자를 좀 크게 해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2020년도에 2200원 정도 배당을 줬고 2019년도에는 1,700원 정도 배당을 줬는데 2021년도에는 3,800원 정도 배당을 줬기 때문에 이 배당 자체를 그냥 믿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때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배당을 그냥 지금 배당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시가 배당률 직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이전 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땐 지금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아래 종목들은 안 보셔도 되고 위에 종목들만 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시가 배당 수익률이 11% 지금 넘어서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10%에 근접하는 종목이 한국금융지주, 대부분 지금 보면 증권사 위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대신증권도 9.4%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대신증권도 지금 모양을 보게 되면은 얘도 비슷하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1,000원, 1,200원 주다가 2021년도에는 1,400원 정도로 배당을 늘렸기 때문에 직전 배당을 얘도 보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앞쪽을 가야 되는데 혼자서 보다 보니까 같이 보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예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해 드릴 때 보통 이제 증권사들, 금융사들은 배당을 주는 경향이 어떤 식으로 주냐 하면 정률로 보통 줍니다. 그러니까 이쪽 회사에서는 배당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배당 성량 자체를 웬만하면 좀 맞추려는 노력을 좀 해요. 물론 이제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배당 성량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는데, 시장 안에서는 배당 성량이 올라오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설명을 하게 되네요. 배당 성량이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좀 무리를 해서 배당을 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 성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우리 그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상용 CN이라는 종목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용 CN의 경우에는 작년에 일단 배당을 지금 보면 440원 정도 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가 배당 수익률 한 6.75% 정도 올라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통 이제 배당을 줄 때는 배당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별도 기준, 그 회계 기준에서 별도 기준으로 보신 게 이제 기준인데, 지금 보면 EPS 기준으로 보면 얘가 지금 2018년도 EPS가 290원이에요. 주당 290원 정도 벌어가지고 배당을 얼마를 줬냐면 주당 370원을 줬죠. 그래서 배당 성량 자체가 127% 이렇게 되면 회사가 굉장히 무리를 해서 배당을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대주주가 돈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8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증가를 하면, EPS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배당 성량을 일정 부분 맞추더라도 배당금이 올라가는, 근데 이익이 감소를 하면은 당연히 배당 성량은 그대로 지키더라도 이익이 감소를 했으니까 배당금은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죠.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고 개미들도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브로커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매매 수익금 자체로 이익 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증권사들이 이익이 나는 구조 자체가 채권을 갖다가 뭐 회사채라든지 하는 부분을 발행을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 유상증자 주관사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가 이익이 나는 구조도 있는데, 이런 구조도 사실은 증시가 침체가 되면은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는 IPO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보험사들 중에 지금 동양생명이 올라와 있어요. 동양생명도 지금 시가 배당 수익률로는 한 11% 정도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동양생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명보험사들은 이게 고령화로 가면은 좀 안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령화에 진입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노후도 준비를 안 해놓고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죠. 남아있는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익이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일단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은 이제 보험에 들 사람보다는 보험금을 받아갈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으로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회사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에 배당을 한 200원대로 주다가 2021년도에는 배당을 620원 정도까지 올려놓은 부분이라서 배당 성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배당을 줄 때하고 배당을 많이 줄 때하고 적게 줄 때 차이가 예전에 2015년도에도 한 620원까지 주다가 배당이 1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일단 보였어요. 물론 이제 옆에 보시는 배당 성량 자체는 그대로 일정 부분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배당 투자를 하실 땐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흐름을 일정 부분 유지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 11%까지 배당 수익 시가 배당 수익률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당에 조금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은, 오늘 선정된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6만 1,500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배당 수익률 한 10% 정도 잡아놔 놓고 꾸준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10%씩 이자를 주는 회사는 그다지 많지가 않죠. 자, 한국금융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제 회사가 이익에 따라서 배당 성량이 굉장히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20에서 21%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회사 이익에 따라서 역시 배당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웬만하면 배당을 줄이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700원 주다가 600원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금 700원, 1000원, 800원,
1600원으로 한번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1800원, 2900원, 3000원, 이번에 615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배당이 굉장히 높아진 건 맞습니다만은 예전에 배당이 한번 높아지고 난 다음에 배당이 떨어지는 요 흐름을 보게 되면 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배당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10%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10% 찍고 있을 때 한 8% 정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요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다른 증권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 이제 NH투자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 동양생명 뭐 이런 경우 대신증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증권사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금융지주는 사실은 금융지주사죠. 금융지주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은 금융지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산 운용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회사도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관심을 좀 두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벤처 투자라든지 아니면 여신 전문업 이쪽에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는 이쪽은 좀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유가증권 매매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위탁 매매 당연히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 수 있고, 단지 이제 인수는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많이 빠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싼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M&A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 싸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거하고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유보금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나설 수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기업들도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산 운용은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축은행은 저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은행하고 은행 쪽은 사실은 이게 경기가 아예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위기로 가면은 이게 약간 좀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침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빚을 내게 됩니다. 빚을 내고 난 다음에 경기가 제대로 돌아서야지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을 텐데, 경기가 제대로 돌아서지 못하면은 원금을 갚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자만 계속 내야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금리 인상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금리 인상기에는 갚아야 되는 이자가 조금씩 더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축은행이라든지 은행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얘기를 할 때 이게 위기로 가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는, 위기로 간다는 얘기가 일반 개인들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대손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침체 정도로 막을 수가 있다면 이쪽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지금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하시고, 배당은 이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걸 갖다가 배당으로 샀는데 몇 프로 올랐네, 몇 프로 빠졌네, 아니면은 배당으로 샀는데 종목이 배당 수익률은 10%지만 종목이 뭐 10% 빠지면 어떡하냐, 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배당 투자할 준비가 안 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당은 일단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배당금에 따른 현금 흐름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배당 종목은 한번 사면은 웬만하면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만 접근이 가능한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61,600원 종가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61,500원 이하부터 시작을 해서는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회사가 이익이 많이 감소를 해서 배당금 자체가 이전 배당금으로 돌아간다. 지금 보면은 배당금 수준이, 이건 기억을 하세요. 6,150원까지 올렸는데 만약에 3,000원 수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3,000원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그래도 지금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4.87%, 한 5%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6% 정도까지 된다, 6%까지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더 빠지면 금융사들 중에서는 한국 금융지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렇게 좀 배당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나오면 계속 좀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옆에 이제 제가 약간 적어 놨는데 역사적 시가 배당률 최고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부분이 한 11% 정도, 11.94% 정도 되죠. 아예 여기까지 지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최근인데 7.49% 정도 되거든요. 이까지 오르는 종목이 됐든 아니면은 굉장히 괜찮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 중에서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배당주들 중에서 지금 아직은 투자는 아니고요. 삼성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카드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최고 배당 수익률이 한 8%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시가 배당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배당 계산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번 배당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배당 부분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부분에서 여러분들 배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국금융지주는 충분히 배당주로 이제부터는 관심이 가능하고 61,500원 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밀리면 밀릴수록 시가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높아질 거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배당으로 보면 시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일단 내 현금 흐름에 기회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